자, 우리 3월 이제 하반기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4월 달로 접어드는데요. 예, 하반기 아주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내년 회원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또, 멋진 분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뭐죠? 네. 네, 다이아몬드 예, 박주일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잠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초대해놓고 이름도 까먹고, 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안 할래! 예. 네, 진짜 갈락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쨌든, 제가 우리 이지민, 리더님 서울 여자, 와, 엄청 부럽네요, 서울 여자. 나는 이게 서울 여자는 아니지만 저도 어디 가서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자꾸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아죠. 어촌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라 하면서 나 농사 이런 거 못한다 하면서 나 이제 부산 여자 도시에서 태어났다는데 이 서울 여자한테 밀리네, 완전히. 네,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가 오늘 이제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약간 이제 물론 이제 프로포즈를 연속해서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게 정리가 이 프로포즈라고 하는 한 단어에도 사실은 여러분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언어로서 여러분만의,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포즈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어떤 프로포즈의 어떤 것이 있겠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프로포즈는 이거야. 이런 것이 실은 정리가 되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듣는 프로포즈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폴더 이 부분이구나 라고 자꾸 업데이트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다 이제 우리 파트너 같으니까 저희 파트너들에게 예를 들어 어떤 강의, 저는 이제 여러 번 우리에게 경험을 해보지만 강의 자체가 좋고 나쁘고 보다는, 그렇죠? 그 강의를 내가 어떤 마인드 혹은 어떤 목표, 어떤 그 다음 액션을 생각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강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나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의가 뭐 3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흘려 보냈는데 똥으로 배출되셨냐? 살이 되셨냐? 피가 되고 살이 되셔야 돼요. 그냥 식이섬유도 아니고 배출시키면 안 돼요. 그죠? 뭐 하이버비치처럼 막 있는 거 다 들고 나가 뽑으면 절단이죠. 그 맛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된다.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목적이 명확하셔야 돼요. 이 미팅의 목적, 이 미팅을 주최하시는 안수진 리더님, 김성수 리더님의 목적도 명확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목적도 명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명확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프로포즈에 앞서서 한 10분 정도 제가 정말로 우리가 성공적인 프로포즈로 가기 위해서, 프로포즈는 뭐야? 내가 뭔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안해서 내가 제안한 걸 그가 사실은 우리 남녀 사이의 프로포즈 생각하면 남자가 사랑한 여성에게 프로포즈 빡 때렸어요. 그런데 실은 여자가 더 기뻐. 그런 프로포즈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남자가 프로포즈 빡 때렸는데 여자가 프로포즈 받은 게 기분 나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앞에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시 처녀 때랑 돌아가 보자고요. 머리 까지고 배 나오고 막, 그죠? 막 이런 사람이 나한테 쥐씨 하면서 프로포즈 내가 지한테 어떻게 보였길래 지금 내한테 프로포즈를 하냐고. 기분 나빠 안 나빠? 열나 나빠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뭐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좋고 막 끝났어 엄친아 이런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하면 어때요? 내가 앞에서 표는 못 내지만 뒤에서 막 좋아주고. 그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프로포즈 자체의 어떤 의미, 어떤 멘트, 말,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 앞에 프로포즈를 하는 나라는 사랑이 중요합니까? 이해되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나는 그 앞에 어떤 존재여야 돼? 엄친아여야 돼요? 아니면 베티나오 아저씨여야 돼요?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프로포즈의 결과는 실은 그 프로포즈한 당일날 꽃다발을 100송이를 들고 갔으니까 프로포즈가 되고, 뭐 한 송이밖에 안 들고 갔으니까 프로포즈가 안 되고가 아니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가 훨씬 더 그 프로포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자,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에, 그건 이제 결혼 문제고, 우리 비즈니스에서 나는 그러면 엄친아 같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 해줬으면 좋겠어. 나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말만 떨어지나. 내 바로만 1순위로 끝났다. 요렇게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될 거냐에 대한 정리부터 되어 있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나는 어디 간 데 없고 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대로 요렇게 했어요. 꽃 100송이 샀고 요렇게 편지를 썼고 한 발을 무릎을 꿇어가 쫙 했는데 완전 기분 나빠던데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말이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나를 엄친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특히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엄친아는 씻고 벗고 뭐밖에 없다?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씻고 벗고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는 누군가가 강의 때나 그 말이 너무 지금까지도 와닿는데, 어떤 다이아몬드가 OM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메이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369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달리고 있을 때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경영학 같았대요. 경영학. 근데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보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해보니까 아메이는 경영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던데요. 저는 이 OM 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게 정말 완전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나, 엄친아로 보이는 나는요. 어떤 면에서 월등해야 되냐? 멘탈이 그보다 내가 높아야 돼요. 저는 그거 하나로 프로포즈는 끝난다고 봅니다. 내가 그보다 어떤 면에서 멘탈을 키우고 있느냐. 그건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나도 내일에 대한 확신은 멘탈 게임이거든요. 확신 또한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다 또 너무 좋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메이 리치 디보스 아들도 살락하면 3%잖아요. 그죠? 우 대통령 아들, 딸내미 다 3%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 똑같단 말이에요. 출신 배경, 학력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3%부터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동일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도 100% 잘난 것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도 100% 못난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혼재되어 있어요. 잘난 것도 내가 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아메이 쪽으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적합성이 뛰어난 이런 것도 좀 있고 처지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여기 계신 분이 다 똑같아요. 비등비등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메이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멘탈을 1번으로 키워야 될까요? 나에게 잘난 거. 난 어차피 잘난 거 못난 거 5대5로 가지고 있어. 설사 9대1로 못난 거 9개밖에 없어. 잘하는 거 1개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잘하는 그 1에다가 내가 방점을 두고 나는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도 생각하시는지, 그 처치 안 되는 9개를 이것도 미치겠고 저것도 미치겠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난 꿈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정말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저는 제가 하나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첫 번째로 줬던 책이 진짜 꿈꾸는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꿈꾸는 다락방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짜인지 전 정말로 그 책이 너무 가짜더라고요. 그냥 동화책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완전 성인인데 완전 호호 애들 읽는 동화책 같은 걸 읽는 느낌으로 나 너무 유치하고 가짜않고 무슨 지금 마술사나 캐나 뭐 이런 느낌 있죠. 뭐 키크라 키크라 키크람 키크나 뭐 이런 거.
뭐 잔이 움직이라 하면 잔이 움직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게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써놓은 그 100가지 스토리가 저는 다 있잖아요. 현실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데 동화책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사실은 들렸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 비즈니스를 해가다 보니까 자꾸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사실은 그걸 하고 나서부터 이 사진이 제일 저에게 이제 여러분 공유해 봐 드릴게요. 땡기는 거예요. 이 뭐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마존닷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한 제프 베조스잖아요. 머리도 좀 있네. 그렇지. 지금 대머리잖아요. 기분 나빠 다 밀었겠지. 원래 저 정도란 얘기잖아요. 이 아마존닷컴을 제프 베조스가 그 본인 혼자 생각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그냥 아메이를 사업 설명을 이해한 상태인 거죠. 나에게 뭐 제품은 이런 회사에서 그다음 뭐 공급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플랜만 있는 상태가 지금 아마존 입장에서 이 제프 베조스 이 사진 한 장 아닙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 꿈꾸는 다락방에서 접했던 많은 스토리들은 결과는 있어요. 근데 그의 처음을 내가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실은. 오나시스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스토리 중에 오나시스 스토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오나시스의 처음을 내가 볼 수 있는 사진이 없단 말입니다. 선박왕이 된 건 있어요. 근데 처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 꿈꾸는 다락방에 나온 스토리는 아니지만 저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아마존닷컴이라는 것을 자기가 뭐예요? 회사 이름을 짓고 그죠? 돈이 없어서 라카로 2,000원짜리 라카로 자기 책상 앞에 아마존닷컴을 써놓고 그걸 꿈꾸면서 아마존닷컴을 지금의 아마존닷컴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지금의 아마존닷컴을 이커머스라고 해야 될까요? IT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리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잖아요. 공룡이 돼버려, 공룡이. 근데 그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니 어마무시한 이 회사의 이 첫 모습이 이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함께 느낄 수 있다? 또 낱낱이 그의 시간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제가 약간 멘탈적인 면에서 조금 뭐 거시기하다 이러면 저는 사실은 이 사진을 봅니다. 과연 나는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이 모습 정말 책상 안에 컴퓨터 하나에 다른 어떤 거 할 수 없어서 그냥 라카로 아마존닷컴이라는 걸 써놓고 지금의 아마존닷컴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일까? 너무나 성실히 노력하고 쎄빠지게 뛰다니고 막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 무엇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마존닷컴이 되었을까? 이 모습에서.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은 제가 했던 저에게 고민스러웠던 것이 1초 만에 정리가 돼요. 그게 뭘까요? 본인이 원했던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그죠? 얼마만큼 저는 사실 아마존닷컴이 지금 OTT 뭐죠? 우리 그 넷플릭스처럼 그런 회사도 한 게 인수합병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요. 그것까지 상상했을까 싶어요. 실은. 그러니까 제2의 넷플릭스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마존이.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상상했을까? 아마존 클라우드 그런 것까지 상상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아마존닷컴 같은 걸 생각한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막 자기의 꿈이 꿈을 넘어놓고 꿈을 넘어서고 막 이러는 단계에 있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그 아마존 사장이 조만장자잖아요? 되기까지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것을 끝끝내 해냈을까? 자기가 꿈꾼 대로 그 이상을 성취하는 사람이 됐을까? 자, 멘탈이라 했죠? 그럼 멘탈입니다. 멘탈인데 어떤 멘탈이냐면 본인이 이 아마존닷컴을 락커치를 하면서
벽에다가 쓸 때 본인이 그렸던 아마존닷컴이 될 때까지 쳐다봤다는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똑같거든요, 여러분. 정주영도 똑같아요, 스토리가. 500원짜리 지폐 들고 거북선 들고 가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저는 이 사진이 있는 게 사실 저는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죠. 뭘까요?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력, 멘탈이 여러분의 어떤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누군가에게 흘러 넘칠 만큼 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사실은 진짜 무더기 옷을 입어도 눈빛이 살아있는 정말 뭐 고무신을 신어도 자세가 똑바른 여유가 있는 조바심이 없는 이런 엄친아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한 번 이상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 어떻게 이 일을 만나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친구가 거절하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지금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잖아. 저는 그렇거든요. 뭐 여러분 다 똑같겠지만 제가 지금 17년을 해오면서 뭐 이거 좀 웃긴 얘기지만 저 5년 만에 FCA 될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웃기죠. 그리고 저는 5년 동안 죽도록 아메이를 할 마음이 있었고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았고 5년이면 저는 사실은 경제로부터 뭐로부터 다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5년째 파운더스 PT였어요. 진짜 쎄 빠지게 했는데 내 딴에는 이겠지만 파운더스 PT였어요. 저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멘탈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17년을 그렇게 5년 만에 할 거라고 생각한 거를 17년 동안에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묻지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저는 저를 칭찬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거 저는 멘탈 중에 굉장히 큰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꾸 못난 게 먼저 보이잖아. 안 되는 게 먼저 눈에 들어. 이번에도 못했잖아. 뭐 이런 게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무조건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다못해 미소가 이쁘든지 하다못해 이빨이 가지런하든지 하다못해 머리숱이 많든지 하다못해 피부가 좋든지 그죠? 뭐라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정말 매일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 거기서부터 저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있죠. 뭔가 모르게 스며들듯이 다른 느낌을 상대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엄청 강력한 어떤 액션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느낌과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만 엄청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센 거 있죠. 은근히 센 거. 그게 더 무서워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커피숍에서도 몇 번 쫓겨봤어요. 쫓겨나가봤어요. 실제로. 스타벅스가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2층, 3층 이런 데 가야 돼. 1층에서 제가 고객님 나가주세요. 이걸 2번이나 들었어요. 그 내가 내 보고 왜 나가라 하냐고 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왜요? 이러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처음에. 근데 진심으로 정중하게 나가라 해가지고 제가 프로포즈 하다가요. 쫓겨난 적이 있다니까요. 가음 지르다가 나도 모르게 가음을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 여러분 라인나우 자 그럼 프로포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비껴나간 적이 없습니다. 국룰입니다. 국룰.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자 이거는 마케팅에서 나온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 한 장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다 돼버렸어요. 정리가. 자 보세요. 자기가 드는 비용 대비 가치가 높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산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재구매도 일어난다고.
사업으로 치면 뭐겠어요? 이게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가치가 그죠? 자기가 투자 대비 가치가 높다라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100% 사업자로 나온다고요. 그거겠죠? 자, 두 번째, 가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거에 비해서 비용,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 상대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매하지 않는다고. 바로 돌아선다고. 할 가치가 없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본인이 내는 비용, 그 다음에 그 비용 대비 본인이 가져올 만한 것이 또이 똑같다는 거예요. 5대5.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해볼게. 생각해볼게. 자, 우리가 필드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밸류가 높은 사람. 1번 그림이 돼야 돼요. 이게 프로포즈의 성공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고객 관리, 소비자 관리로 보면 뭐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구매로 이어지는 거고, 그 구매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반복 구매로서 이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거 사업자로 봤을 때는 어때요? 빅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의 어떤 프로포즈에서도 그가 하는 것 대비 가치가 높다라고 상대가 느껴야 그 사람은 결정을 빨리 하고 확신 있게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게 제품으로 치면 이 밸류가 뭐 가격일 수도 있고, 그죠?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능, 기능, 뭐 그 자기에게 지금 딱 맞는 어떤 커스텀된 이런 거겠지만, 이걸 사업으로 첫 번째 이 사진이 우리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보세요. 1번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분에게 제안했던 그 프로포즈 내용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밸류의 1번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필드에서 최저 프로포즈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프로포즈가 뭐예요? 앵무새 프로포즈죠. 자, 스폰서님이 자 3년 플랜 그리가지고 1년째 이렇게 되고 2년째 이렇게 되고 3년째 이렇게 네가 이렇게 되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탁 때렸어. 근데 그 프로포즈를 때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안 믿기지는 거지. 아유, 나도 아직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긴 되지. 이렇게 되긴 되지. 뭐 1000명에 1명. 이런 표정이라든지. 여러분 그 표정이 상대에게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귀신같이 합니다. 사람은 육감의 동물이에요. 자, 별표 치세요. 사람은 육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표정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도 묘하게 느껴지고 아는 게 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언니는 지금 무슨 핀이에요? 그럼 언니는 얼마 받아요? 얼마 받고 있어? 얼마 받아봤어요? 막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건 이미 게임이 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게임이 프로포즈를 그런 분위기에서 프로포즈 하시면 나는 아직 그게 안 됐는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연결해서 하려고 한다. 형식적인 프로포즈가 됩니다. 이미 쉽게 말하면 기선제압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그 앞에 어떤 엄친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 안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셔야 돼요. 상대가 은연중에 알도록. 그럼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가고 나서 프로포즈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뭐 에메랄드 정도 뭐 한 몇천 받으면서 그 프로포즈,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만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확신 있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예를 들어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참, 난 너무 기뻐.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처럼 복이 많은 사람이 없어. 이걸 제대로 배웠거든. 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우리 스폰서가 너무 좋다. 난 우리 스폰서가 누구야? 미애야. 나 우리 스폰서가 너무 좋아. 뜬금없이. 나 우리 스폰서가 너무 좋아. 왜? 왜? 내가 있잖아. 이걸 제대로 배웠거든. 그래서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에 우리나라가 없어도 전쟁이 나도 난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아. 내가 기분이 안 좋겠니? 이런 말들을, 그죠? 앞에 엄친한 멘트, 앞에 때려준다 안 때려준다? 때려줘야 돼. 그런 것을 두세 번 하고 나서 내가 그에게 프로포즈를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년 플랜이든 1년 플랜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딱 하게 되면 피드백이 어떨 것 같아요? 앞에 들은 거, 오늘 한 모습, 이게 매칭이 되면서 그 느낌이 자기한테까지도 전달될 것 같은 느낌, 밸류가 느껴져야 된다고요. 야, 이 언니가 지금 앞에도 엄청 잘하고 있는데 오늘 내한테 하는 내용을 봐서 저 눈빛과 저 태도와 자세가 앞에 거랑 어우러지면서 나 이 사람 믿고 발만 살짝 담궈도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어떤 멘탈로 나를 무장해 놓느냐가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뜻대로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피드백이 올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좋은 피드백이 온 것도 사람은 까먹고, 다 까먹고, 뭐가 그렇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요, 또 기억이 오래 남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모르게 이게 연기가 되면 안 되죠. 사실은 나도 모르게 뭐 찰나의 순간 어두워진다든지, 뭐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대응이 그게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될 것 같은 느낌도 나도 모르게 표현이 되고, 내가 이 일에서 좀 힘이 빠져 있는 모습도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비 사업자 혹은 여러분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요, 사실은 저는 제 멘탈, 뭐 옷을 이쁘게 입고 이런 것보다 저는요, 제 멘탈 관리를 먼저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죠. 네 지금 마음 색깔은 뭐야? 네 지금 머리 색깔은 뭐야? 머리 색깔, 뇌 색깔, 물어봅니다. 저는. 네 마음 색깔은 뭔데? 핑크, 옐로, 오케이, 좋아. 네 머리 색깔은 뭔데? 블랙? 가면 안 돼. 블랙, 블랙인 경우 있어요. 블랙.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이 간다니까요. 프로포즈를 하러. 그러니까 프로포즈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꽃다발 100개, 100송이 사고 무릎을 꿇고 난리를 부려본들 그 나도 모르게 풍겨지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그 삑살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믿고 그 프로포즈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 경험한 걸.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선 경험이 그렇게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포즈든 사업 설명이든 혹은 소비자 관리든 100% 예스 받는 사람 혹은 100% 거절 받는 사람 없다니까요. 섞여 있다니까요. 섞여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게임이에요. 그죠?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멘탈이라고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멘탈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슬프고, 비가 와, 너무 이런 날 비 맞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밤, 비가 왔어 기분도 우울하고 축축하고 이런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멘탈이라고요. 햇빛이 쨍쨍하게 나면 이런 날 봄 쇼핑 가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이제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될 때가 왔네, 에어컨 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멘탈이라고, 멘탈.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제가 또 제 멘탈 관리를 할 때 꼭 생각하는 게 쿵푸 팬더. 쿵푸 팬더에 넷플릭스 깔고 계신 분 다 공짜죠? 볼 수 있으시잖아요. 또 누군가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고. 쿵푸 팬더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화 관리,
화를 다스리는 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일어나는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화를 관리하는 것이 저는 이 멘탈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쿵푸 팬더 그 동양인이 한국 사람이 작가인 거 아십니까? 미국계 한국인 사람이 그 쿵푸 팬더 작가예요. 그래서 그런지 동양적인 냄새가 좀 있잖아요. 1편에서 보면 이것도 프로포즈에 연관돼 있어요. 1편에서 보면 그 팬더죠, 팬더가 뚱뚱하고 막 이렇게 막 운동을 걔를 이제 쿵을 시켜야 되는데 뜻대로 되냐고.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저기 뭐 그 도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팬더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만두잖아, 만두. 그래서 5만 만두를 다 사줍니다, 야를. 이해돼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포커스로 프로포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고 싶은 삶을 같이 밸류로서 내가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봐요. 내가 양지 씨한테 평소에 내가 양지 씨한테 프로포즈 할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평소에 이제 양지 씨한테 뭐 어떻게 프로포즈 할까 막 생각했어. 근데 내가 평소에 양지가 예를 들어 오로라를 보러 가는 것을 가겠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 그러면 난 거기에다가 뭘 해라고요? 뼈다귀잖아. 그 뼈다귀에다가 양지야 갈 때 이왕이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뭐 옐로우 라이프입니까? 어디 그 있잖아 그 가는 거 거기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갈 때는 이런 굿스 옷을 입고 뭐 남편과 네가 같이 가면 결혼했죠? 남편과 네가 같이 가면 요렇게가 이렇게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흘렸던 한마디에 내가 막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난 우리 애랑 뭐 디즈니랜드 가는 게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뭐 얘기 중에 인간관계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와서 디즈니랜드 나도 안 가봤거든. 검색하는 게 검색. 그러면 블로그에 요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거기 가면 이 팝콘을 먹어야 된다든 등 거기 가면 이 코스를 가야 된다든 등 억수로 스토리는 많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양지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난 네가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 난 네가 거기 가서 돈 아낀다고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내가 그가 나에게 준 씨앗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런 삶을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 막 설레어 가면서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양지가 나 뭐 죽기 전에 뭐 오로라를 봐야 되지 이러면 네가 언제 어떻게 뭔 수로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주지 못하죠? 나도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피를 만들어주고 살을 만들어주고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나 싶어서 괜히 내가 쓸데없는 말하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때 무슨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과 플랜이 늘 나는 나의 이런 하나의 장점 때문에 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그가 갖고 있는 그 하나 때문에 될 수밖에 없고 네가 된다면 그 옐로 나이프 넌 갈 수밖에 없고 네가 다이아몬드 모습으로 옐로 나이프를 간다면 넌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프로포즈하는 그 내용을 내가 1000%더 믿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프로포즈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언니 뭐 말이 좋지 뭐 내가 그렇게 나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언니 나 말주변도 없고 언니 나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눈 똑바로 쳐다보고 아니 나 때문이라도 넌 될 수밖에 없어. 나 때문이라도 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얘기가. 네가 될 때까지 계속 꿈꿔줄 건데 내가 너의 가장 긍정적인 자극자가 되어줄 건데 어떻게 네가 안 되냐고. 난 네가 될 때까지 이 얘기를 해줄 거야. 어떻게 네가 안 될 수가 있어. 넌 나 때문이라도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계속 쫑알거릴 거니까.
그리고 진짜 그걸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걸요. 그 다음 만날 때, 그 다음 만날 때, 그 다음 만날 때 연속 3번만 똑같은 내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포즈 해놓고 나도 까먹고 지도 까먹고. 이해돼요? 나도 까먹고 지도 까먹고.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는 행위만 남아있고 그걸 내가 프로포즈 왜 했는데 왜 여러분이 그분에게 가서 프로포즈 하셨냐고.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그 프로포즈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했다면 내가 그려준 그 프로포즈를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그가 눈물을 흘릴 때까지 내가 얘기해줘야지. 왜 얘기를 못 해줄까요? 여러분이 못 믿어서. 내가 못 믿으면 그 말이 2번, 3번 반복을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해요. 이해돼요? 진짜예요. 저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진짜로 멋진 멘트로요. 팍 조져가지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탁 하겠다 했어. 근데 그 뒷날부터 조용한 거지 내가. 왜? 한다 했잖아. 한다 했잖아. 옛날 얘기. 한다 했잖아. 그럼 해야지. 이런 거. 그거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그거 죽대? 안 하대? 한다 했는데 안 하대? 그 내가 뭐지? 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잖아요. 아, 그 프로포즈를 한다? 혹은 거절을 한다가 아니고 내가 그가 믿을 때까지 얘기해줘야 되는 거구나. 나의 강력한 믿음으로 그가 지가 말한 그 꿈을 그가 스스로 믿을 때까지 내가 내 믿음을 꺾으면 그건 프로포즈가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더기 옷을 입어도 고무신을 신어도 내가 그에게 당당할 수 있는 밸류를 갖고 있는 엄친아입니다. 전 두렵지 않아요. 왜? 네가 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이유는 네가 네 삶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니까. 나는 아멘을 함께 하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싶은 그 삶을 믿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쫑알거려 주면 된다. 난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쉬운 거죠.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되는 걸 믿으니까 야 내가 되는데 네가 왜 안 돼? 너도 돼. 너도 돼. 이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 뭐가 안 된다? 아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게 멘탈 때문에 내가 그에게 지속적으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멘탈 때문이에요. 멘탈. 그래서 쿵구팬드 1번 그가 원하는 것을 줬을 때 그는 움직인다. 1번. 자 2번 쿵구팬드 2번에 진짜 멋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 쿵쿠 뭐고 돼지죠. 뭐랄까 뭐 너구리가 그 있잖아요. 돼지가 고수 너구리 맞죠? 너구리 한 찾아가자. 너구리 고수 있죠. 너구리 고수. 거북이 고수도 있는데 말고 거북이 고수는 이렇게 신내리 말고 뭐라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를 딱 점지해 주는 사람이고 네가 된다 이렇게 점지해 준 사람이고 너구리 고수가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너구리 고수가 불러 막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요. 그 고수한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부님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너구리 고수가 뭘 하고 있냐면 물방울 하나를 탁 손에 이렇게 또로록 내려 오늘 보세요. 또로록 팍 이렇게 하면서 진짜 물방울 팍 이런 거 있잖아요. 팍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물방울로 물방울을 안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쫙 돌아봐요. 그 돼지한테 쿵푸한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정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정심. 와 감동적이더라 저는 그게. 그랬는데 얘가 평정심요? 알겠어요 평정심요? 이러고 넘어가.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얘들은 쿵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야 쿵으로 해가 싸우고 이기지. 근데 저쪽 적군이 화포를 때린단 말이에요. 폭탄. 이게 싸우고 마시고가 없어. 바로 죽으니까 폭탄 던지니까 뭐 이게 싸우고 마시고 바로 다 죽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앞패를 하거든요. 다 죽어. 그러니까 와 우리는 쟤를 이길 수는 없는갑다. 이 정도로 이제 게임이 끝나버려요. 게임이 안 되고 다 성도 무너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돼지 주인공 돼지가 이름 뭐지? 가가 또 팬더 그 팬더가 평정심을 떠올려요. 그 상황에서.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평화로울 때 평정심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 있잖아. 진짜 안 될 것 같은 날 막 돌아버릴 거.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날 이 팬더가 평정심이를 딱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화포를 이제 마지막으로 니 이제 죽어. 이제 니만 죽음 끝났어 해서 화포를 또 팍 때립니다. 그때 이 팬더가 팍 일어나요. 그때 막 다쳤거든. 억수로 이미 몇 대 맞아가지고 다쳤어. 근데 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평정심이래요. 그러면서 얘가 던진 그 화포를 물방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요. 물방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화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물방울처럼. 원래 팍 하고 죽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 사람이 안 할 거다 팍 하고 죽어야 되잖아. 우리 니 나이라 팍 하고 죽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평정심 이래갖고 있잖아요. 니나 해라 이 화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괜찮다고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나 해라 이렇게 어떻게 나에게 아메를 하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그걸 팍 받으면 상처 KO 되잖아. KO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니나 해라 이 화포를 팍 맞았는데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방울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과연 네가 아메이 없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서 팍 돌려줘요. 그래갖고 지가 폭탄 맞아. 지 폭탄이 지가 죽어요. 응. 그래가 결국은 이 팬더가 이겨요. 뭐를 다스려서? 화를 다스려서. 우리가 프로포즈 하는 과정, 전 사업의 시작도 프로포즈, 끝도 프로포즈라고 생각해요. 프로포즈를 해야 뭘 시작이 되지. 그죠? 프로포즈하고 그 프로포즈가 정말 그 프로포즈대로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프로포즈가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 저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영국 살게 해줄게. 저 사람은 아직 저에게 프로포즈 끝이 안 났어요. 왜?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 그죠?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진짜로. 근데 깔딱 속았거든요, 완전히. 완전 진짜 살떡같이 있잖아요. 살게 해준 데서. 저 진짜 어서 집에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10원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농담이건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포즈의 시작은 뭐예요? 그와 나의 인연의 시작이고 프로포즈의 끝은 뭐예요? 내가 프로포즈 한 삶을 그가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은 프로포즈로 시작해서 프로포즈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의 멘탈. 자, 멘탈을 다스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로 받아들이면 진짜 화가 되고 화를 물방울 그것도 나에게 좋은 자극제지 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진짜 멘탈이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과정에 화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다스릴 수 있냐 다스릴 수 없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러분의 스폰서님에게 프로포즈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그 모습대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꿈이 너무너무 소중하면 난 반드시 아마존.com 절대로 눈을 떼지 않는 거. 절대로 눈을 떼지 않는 거. 차마 눈을 뗄 수 없는 거죠. 차마. 왜? 포기하고 싶었을 때 왜 없었겠어요? 누구나
다 있죠. 고비는 다 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고비일 뿐이지 거기서 내가 자빠져 넘어지진 않는 거죠. 힘들 뿐이고 고비일 뿐이에요. 저도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세운 내 꿈을 포기하고 남은 30년, 40년을 살아갈 자신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아이에게 엄마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잖아. 이 말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는 거죠. 엄마가 거북이긴 했어. 근데 멈추진 않았어. 굉장히 빠르게 누구처럼 멋지게 그런 건 엄마가 못했어. 그렇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단다. 난 진짜 우리 자식들에게 제가 그 말 하고 주고 싶거든요. 엄마는 절대로 안 멈췄어. 절대로. 나 진짜 그 말 너무 해주고 싶거든요. 자신 있게. 저는 물론 제가 세운 너무 많은 목표들 때문에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99.99는요. 자식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식이 제일 무서워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 진짜 무섭거든요. 엄마 수학 못했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수학을 못하잖아. 돌겠어요. 왜? 엄마 때문이야. 아빠는 수학 잘하잖아. 이러면 엄마 피를 닮았어. 나는 이런 게 엄마를 닮았잖아. 이런 얘기해 우리 딸이. 한 번 엄마 영어 못했지라길래 내가 더 이상 내가 속아놓으면 엄마 영어 잘했거든? 근데 난 왜 이렇지? 이러는 거예요. 지가 볼 때 아빠 더 잘한 엄마 못한다 얘기할 줄 엄마 잘한다 했거든요. 내가 못하는데 막 잘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는 어디서 왔는지 얘가 막 헷갈려 하는 거지. 그러면 할머니가 못했나?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우리 애들 저한테 진짜 물어봐요. 그렇게. 그러면요. 뜨끔뜨끔해요. 뭐가? 얘들이 100% 아메이도 물어보겠네. 엄마 그때 멈췄어? 왜 더 이상 안 했어? 이런 거 이것들이 물어볼 것 같은 거지. 나 돌아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엄마는 휘황찬란하게 멋있게는 못했어 솔직히. 근데 엄마는 괜찮아 떳떳해. 멈춘 적은 없어. 넌 엄마 DNA를 받았잖아. 괜찮아. 엄마처럼 멋지게 어떤 학교에 턱 붙고 이런 거 못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결국 네가 원하는 걸 가질 거야. 기적은 내 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진짜로. 아직은 어려서 아메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곧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이유 앞에 당당해지셔야 해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기 전에 우리 멘탈을 먼저 낱낱이 여러분 마음 색깔, 머리 색깔 낱낱이 살펴보시고 한번 크게 웃어보시고 그쵸? 프로포즈 하러 가셔서 진짜 프로포즈를 하시고 다만 네가 그 모습대로 살 때까지 나는 너에게 쫑알거릴 거야 라는 다짐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못할 거 아무것도 없고 안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파이팅 하세요. 안녕.